혹시 블러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누구한테 물어보면 거대한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익명의 디지털 현금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정말 혼란스럽고 역설적인 자산, 블러의 진짜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러가 대체 뭘까요? 질문은 간단하죠. 근데 그 답은 전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든 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같은 이름 아래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완벽한 익명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현금이고 다른 한쪽은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NFT 거래소죠. 아니, 이름만 같이 이건 뭐 거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블러의 가장 초기 설계 문서를 뒤져서 이 녀석의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 그 뿌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핵심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블러는 원래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P2P 네트워크로 구상됐어요. 어떤 중앙화된 통제도 없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죠. 이 원조 블러를 움직이는 기술적인 심장은 바로 크립토노트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강력한 익명성으로 유명한 모네로 같은 코인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기술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블러가 처음부터 얼마나 강력한 익명성을 원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그 익명성을 어떻게 구현하냐고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링 서명으로 누가 보냈는지 헷갈리게 만들고, 스텔스 주소로 누가 받았는지 숨기고, 기밀 거래로 얼마를 보냈는지까지 감춰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블러를 말 그대로 디지털 유령으로 만들려고 했단 거죠. 자, 이제 과거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로 돌아와 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블러의 모습. 2022년 말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시장을 장악해버린 NFT 마켓플레이스 이야기입니다. 블러의 성장세는요, 정말 시장을 충격에 받으렸어요. 수수료 제로에다가 파격적인 에어드랍까지 아주 공격적인 전략으로 고래들, 그러니까 큰손 거래자들을 싹 끌어모았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죠. 바로 자전거래 의혹입니다. 이게 뭐냐면 토큰 보상을 받으려고 자기 자산을 자기가 사고 팔면서 거래량을 뻥튀기 하는 행위거든요. 블러의 엄청난 성공 지표가 상당 부분 이런 허수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복잡해져요. 이 미스터리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 번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혼란의 중심에는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에 암호화폐랑은 전혀 상관없는 블러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 회사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터졌어요. 그리고 3년 뒤에 NFT 마켓플레이스 블러가 나왔죠. 이름이 같다는 이 단순한 우연이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혼란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익명성을 꿈꿨던 프라이버시 코인, 시장을 휩쓸었지만 논란이 많은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는 회사의 데이터 유출 사건. 이 세 가지 다른 얼굴이 블러라는 이름 하나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뭘 보고 가치를 판단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말 그대로 거울의 방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다 모아서 투자자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중대한 결정과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위험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지금은 잠들어 있는 익명성 코인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지표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의심스런 NFT 마켓플레이스의 미래를 믿을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투자자가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넣어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7년 2월입니다. 대체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고요? 바로 무려 14억 4천만 개에 달하는 블러 토큰의 락업, 즉 묶여있던 물량이 풀립니다. 14억 4천만 개.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게 전체 공급량의 거의 절반, 정확히 4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뭐 거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죠. 엄청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이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잔류에 근거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어떤 투자 기간을 보더라도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기에 가깝고 중기적으로는 자전거래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장기적으로는요, 정체성 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다가 대규모 토큰 공급이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근본적인 정체성 문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2027년에 닥칠 엄청난 공급 충격, 이 세 가지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블러의 역설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추구했던 그 익명성이 역설적으로 자산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이 수수께끼에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